네,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분산되면서 상승업종 확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 이슈 다룬 기사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내 볼 텐데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기사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기관 쌍끌이 바이오주의 시대 다시 왔다라고 하는 환경 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2년 동안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주들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바이오 ETF 출시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오주들 상승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호재가 겹치면서 업종 전반에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증시 최근 들어 이제 증시가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타 섹터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아직까지 2차 전지 부분은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쏠림 형태는 아마 다시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지만 뭐 이전보다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동안 2년 넘게 이제 장기간 또 이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관련된 뭐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치매나 당뇨, 그다음에 비만 등과 같이 만성 질환에 관련된 이제 약들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에 상당히 좀 관심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이제 빅파마인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42%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암젠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뭐 20% 가까이 상승을 할 만큼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관련된 그런 이제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관심 사항들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된 분야로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펩트론,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 들어서 이제 글로벌 임상가 주요 이제 의학 학회들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뭐 여기서 신약 개발 물질이나 그다음에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계 폐암협회 폐암학회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뭐 유럽 당뇨학회는 뭐 10월 2일부터 6일,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학회에서 뭐 여러 가지 신약 물질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쪽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바이오 이제 액티브 ETF가 계속 좀 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ETF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세부 종목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뭐 삼성 액티브 자산이 지금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액티브 ETF를 이제 8월 3일 날 출시를 했는데요. 뭐 출시한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자금이 한 380억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자금 유입이 꾸준히 있다라고 보면 일단 바이오 관련 쪽으로 투자가 좀 수급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8월 17일에는 타임 포트폴리오 자산운용에서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는 신한 자산운용에서 지금 바이오 ETF를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시한다라고 하면 아마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유입이 지금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말씀을 또 주셨고요. 자, 오늘장에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관심주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탑픽을 바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면 KLK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JLK죠. 네, AI를 활용을 한 이제 영상 진단 솔루션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18년도에 식약처에서 3등급 의료기기로 뇌경색 진단 솔루션을 이제 허가를 취득한 그런 기업체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이 뇌경색 진단 솔루션에 이제 비급여 항목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아마 관련된 성장성이 올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뇌졸중 관련된 AI의 솔루션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2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연속 지금 순쌍 매수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한 6만 3천 주, 그리고 기관이 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특히 연기금이 13만 주 매수했다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12%가 오른 JLK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매수는 뭐 전일 종가 수준이 3만 2천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은 2만 4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JLK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기사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낸드 300단 문연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요. 삼성은 내년에 양산을 한다라는 보도인데요. 300단 고지를 SK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기술 초격차 확보라고 좀 또 나와 있는데 네.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이제 단수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뭐 업계 최초로 이제 321단에 1테라바이트 이제 TLC 낸드 플래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전보다는 이제 생산성 기준으로 보면 한 59%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2025년부터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보시면 뭐 화면에 나오시다시피 이제 고층 낸드 이제 플래시의 이제 개발 일지가 있으니까 한번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그 낸드 플래시로 본다, 그러니까 양산되는 기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8단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6단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232단을 양산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다들 이제 낸드 플래시는 어느 정도 230단 전후로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단수를 계속 좀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300단대의 이제 9세대 낸드 플래시를 이제 양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2030년도까지는 1000단까지 낸드 플래시를 단수를 올리겠다라는 목표까지 같이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 업체들의 이제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낸드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과 그다음에 키옥시아 간의 합병이 이제 조만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와 비슷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YMTC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232단의 낸드 플래시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이제 기업체들의 이제 경쟁이 격화되는데 아마 국내 업체들은 지금 보다 빠른 투자를 통해서 업황 내에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떤 관심주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낸드 플래시 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나, 유진테크, 뭐 제우스, 뭐 넥스틴 같은 뭐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테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전 공정 중에 이제 방막을 형성하는 이제 증착용 장비에 대한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건식용 식각 장비업도 같이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에는 실적이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부진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각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생산량 감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빠졌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기미가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생산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좀 전에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3D 낸드에 증착에 사용되고 있는 ACL, PCEVD라는 이제 장비를 양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도 이제 미세화 공정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첨단 낸드 플래시가 양산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수혜도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기술
기술뿐 아니라 장비 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이 2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 손절은 17,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종목이 보인 뉴스에서 JLK 그리고 테스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